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조용한 밤. 조선의 이야기를 함께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눈을 감고 이선비의 진실을 향한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이수연 선비는 서재에서 과거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서책을 들여다보다가 이선비는 쭉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리고 책을 펼치다 잠시 쉬려던 찰나 책상 옆 벽장 아래쪽에서 작은 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반쯤 삐져나온 낡은 죽간 꾸러미 하나가 눈에 띄었죠. 손을 뻗어 조심스레 끄집어내 보니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 꽤 오래 숨겨져 있던 듯한 문서들이었습니다. 끈으로 단단히 묶여있던 죽간을 풀어 펼친 순간 이선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속에는 수령 박노담이 백성들의 논밭을 부당하게 압류한 사실과 세곡을 빼돌려 사사로이 처분한 내역이 또렷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박수령의 수결과 관리들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죠. 이선비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랑채 쪽에서 누군가 마루를 걷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선비는 놀라 급히 죽간을 다시 묶고 벽장의 틈새로 밀어넣은 뒤 아무 일 없던 듯 서책을 펼쳤습니다. 그 사이 박수령이 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이선비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격렬한 혼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선비는 자신의 초가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으나 마음은 여전히 박수령의 서재에서 발견한 문서에 사로잡혀 있었죠. 이선비는 머리를 세게 흔들며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박수령은 이선비의 부친이 돌아가신 후 줄곧 아낌없이 후원해주는 은인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까지 그런 악행을 벌이고 있었다니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이선비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언을 서성였죠. 하지만 그 문서에는 분명 대감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피리는 정요원 기방을 중심으로 돌아가던데 다음날 아침 이선비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선비는 평소와 달리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죠. 농부 하나가 다른 이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문서에서 본 이름이었죠.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선비의 발걸음은 무겁게 청요원 기방을 향했습니다. 이선비는 청요원 기방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그는 평생 이런 곳에 발을 들인 적이 없었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기방 안은 화려한 비단과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여러 기생들이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술을 따르고 있었죠. 이선비는 어색하게 문간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이선비는 쭈뼛거리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다른 기생들이 키득거리며 그를 바라보았죠. 아니면 노래라도 들으실래요? 아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니 곧
나가보려 하오. 그러지 마시고 여기 한잔 하셔요. 쭉 들이켜요. 긴장 좀 푸시고요. 기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선비는 당황하여 건네받은 술잔을 단숨에 들이켰고 술에 익숙지 않은 그는 곧 비틀거리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아이고, 서방님, 그리 급히 들이키면 어떡하셔요? 아직 안주는 맛도 안 보셨는데. 기생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한 여인이 우아하게 걸어왔습니다. 기생 연홍은 다른 기생들과는 달리 단아한 자태와 깊은 눈빛을 지니고 있었죠. 우리 선비나리께서 많이 긴장하셨나 보네요. 연홍은 이수연의 팔을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지만 단호했죠. 나는 이수연이라 하오. 청원연 양반가에. 양반이라고요. 방금 저는 술 한 잔에 엎어진 취객으로 보였는데요. 연홍의 말에 이수연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연홍의 목소리에는 토롱이 아닌 따뜻한 재치가 묻어 있었지요. 뒤뜰로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실까요? 뒤뜰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선비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을 물었지요. 실은 박대감의 일에 대해 알고 싶어 이곳에 왔어. 연홍은 잠시 이수연을 살펴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험한 질문이네요. 하지만 선배님의 눈빛이 진실해 보이니 도와드리죠. 다만 우리의 만남은 비밀로 해야 합니다. 이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비 이수연은 연홍이 알려준 비밀 통로를 통해 박수령의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손에 든 작은 등불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렸죠.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연홍이 말한 대로 창고 안속에 비밀 문서가 있을 텐데 그는 조심스럽게 창고 안을 살폈습니다. 곳곳에 쌓인 곡식 자루와 관하의 물품들 사이로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죠. 이선비는 연홍에게서 들은 방법대로 상자에 숨겨진 장치를 눌렀습니다. 과연 열리는구나. 상자 안에는 정교하게 정리된 문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죠. 이것은 지난 5년간 대감께서 불법으로 빼앗은 토지 문서와 횡령한 세금 기록이로구나. 문서를 넘기던 이수연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학현 처리권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죠. 그리고 이학현은 바로 이수연의 부친 이름이었습니다. 문서에는 10년 전 이선비 아버지가 수령의 비리를 조정해 고발하려 했고 이를 막기 위해 수령이 독사를 지시 이선비의 온몸이 떨려왔죠. 그때 갑자기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선비는 급히 문서를 원래대로 정리하고 상자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모른 척하며 바깥으로 얼른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순찰병과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했습니다. 누구냐, 거기서 무엇하고 있었던 거냐? 아, 책을 보다가 길을 잘못 들었소이다. 이 근처가 창고인 줄도 몰랐소. 폐를 끼쳤다면 사과드리리다. 이선비셨구만. 밤중에 엄한데 기웃거리시다간 큰일 납니다요. 공부도 좋지만 몸도 챙기셔야죠. 어서 들어가시쇼. 여긴 관아 물건이 많은 곳이라 민감하단 말입니다. 순찰병은 꾸벅 인사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선비는 식은땀을 흘리며 안도했지만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이선비는 고래 유력 양반 김판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수령의 비리와 자신의 부친 살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며칠째 마을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만나고 있었죠. 김판서나리. 이것을 보시면 수령대감의 악행을 분명히 아실 수 있사옵니다. 제 아버지는 이 진실을 알리려다 목숨을 잃으셨사옵니다. 젊은이 자네는 아직 세상을 몰라. 이깟 종이 쪼가리로는 누구도 흔들 수 없어. 하지만 이건 명백한 증자입니다. 이대로 묵인하신다면 고을의 백성들은 계속 고통받게 됩니다. 그 입 다물게. 나는 조용히 살고 싶네. 괜한 정의감으로 제 목숨 깎지 말게. 수령 대감이 어떤 사람인지 자네가 감히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럼 나리께서는 진실보다 안위를 택하시겠다는 겁니까? 진실이 밥을 먹여주지는 않네. 자네도 조심하게. 요즘 같은 세상에 혀가 길면 목이 짧아지는 법이야. 실망한 이수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찾아간 5명의 유력자들 모두 그를 외면했죠. 어떤 이는 이선비가 공부를 너무 하다가 정신이 나갔다며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보려 하지 않는구나. 그때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웬 한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을 김만석이라고 밝혔죠. 젊은 양반 잠시 이 늙은이의 초가에 들러차 한잔 하시지요. 김만석의 초가에 도착한 이선비는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석은 10년 전 이수연의 부친을 도우려다 파직된 향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령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증언을 비밀리에 모아왔다는 것이었죠. 이선비는 희망의 빛을 발견한 듯 김만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선비는 박정호와의 약속 장소인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관하의 박정호를 만나 수령의 비밀회의 일정을 전해받았죠. 이수연은 약속대로 연홍을 만나 박정호에게서 얻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이 박정호는 이미 모든 계획을 수령에게 밀고 한 상태였죠.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에요. 하지만 함정일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갑자기 밖에서 발소리와 함께 군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폐가가 순식간에 관하 군사들에게 포위된 것이었죠.
맙소사 그 박정호라는 자는 쥐새끼였군요. 연호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이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기지가 빛났죠. 어서 당신의 옷깃을 헤치고 내 입술 연지를 당신 목덜미에 묻히게 하세요. 취한 척하며 내 연인인 것처럼 행동하세요. 이선비는 당황했지만 연홍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연홍은 그의 옷을 흐트리고 자신의 입술 연지를 이선비의 얼굴과 목덜미에 묻혔죠.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폐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기 누구냐? 당장 멈추어라. 아이고 나리. 한양에서 오니 도련님이 척기방 나들이라 너무 부끄러워하길래 조용한 데서 가르침을 주고 있었죠. 이제 막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던 참인데 이렇게 방해를 받으니 어찌 된 일이옵니까? 이선비는 어색하게나마 취한 양반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네, 내가 누군지 아는가? 내 아버지는 말이다. 그는 구역질하는 척하며 몸을 숙였습니다. 군사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웃었죠. 하여간 덜 떨어진 놈 같으니 양반이라는 놈들이 계집 지을 치마 속에만 관심이 있구나. 썩어 지거라. 두 사람은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제 박수령은 그들의 존재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멀리 도망치며 연홍이 속삭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오. 모두 박수령의 눈치만 살피며 진실을 외면하고 있어. 대체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말이오. 윤학도라는 분이에요. 예전엔 암행어사로 조정의 부패를 바로잡던 분이셨죠. 지금은 산속에서 응거 중이지만 아직 마음속 칼날은 녹슬지 않았을 거예요. 이선비와 연웅이는 험한 산길을 따라 응거 중인 전직 암행어사 윤학도의 거처에 도착했습니다. 윤학도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으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처음에 그는 이선비와 연웅의 이야기를 냉담하게 들었지요. 윤학도는 이선비가 가져온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윤학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조언을 건넸죠. 박노담이라는 자는 매우 오만하고 젊은 여인을 탐하는 파렴치한 인간이다. 이를 파고들면 분명 무너뜨릴 방도가 있을 것이다. 윤학도는 초가 바깥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대숲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미는 풍경 속에서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도 그리 무심하지는 않더구나. 조정에서 박노담의 행적을 수상히 여겼는지 한 달 뒤 이 고을에 새로운 암행어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그 인물은 바로 김도경이라는 자다. 이수연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 이름은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젊은 시절 과거장에서 함께 붓을 겨루던 동년배. 그러나 성격은 전혀 달랐던 자. 이선비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학도는 이수연과 연웅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염려와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상이 언제나 정의를 반기진 않는다. 하나 누군가는 끝까지 말해야 하고 또 누군가는 그 말에 귀 기울여야지. 그는 차가 식어가는 것을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이미 물러난 몸이라 손을 거둘 순 없겠지만 자네들처럼 나섰던 이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은 없네. 그러니 너무 조급해 말고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물어뜯을 각오를 하게. 목숨보다 아까운 게 진실이라면 지키는 법도 그에 걸맞아야 하니까. 이수연과 연웅은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은신처에서 며칠을 버티던 이수연과 연웅이는 마침내 쌀과 장작이 바닥났습니다. 연웅은 걱정스레 말했죠.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기방에 있을 땐 이런 일은 익숙했으니까요. 아니요. 그대 얼굴은 이미 박수령 속에 알려졌어. 나는 아직 정식으로 지명수배된 것도 아니니 내가 가는 게 더 연웅은 끝내 말리지 못하고 이수연은 삿갓을 눌러쓴 채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바구니를 손에 들고 막 골목 어귀를 돌아서는 순간 세 사람의 군사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앞장선 군사는 의외로 고개를 숙이며 예를 갖추었습니다. 이선비, 나리 되시죠. 수령 나리께서 나리를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조용히 따라주시면 나리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선비는 주변을 헬끗 둘러보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 둘 그를 향하고 있었죠. 나리께서 말이 많아진다 하시며 걱정이 많으십니다. 이왕이면 고운 말 들을 때 움직이시는 것이 좋을 터 선비의 채통. 저희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부디 얌전히 가주십시오. 이선비는 이를 악물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 어떤 정황도 지금은 무의미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선비는 얌전히 군사들에게 잡혀 박수령에게 끌려가야 했습니다. 이선비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박수령은 웃는 얼굴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래 가까이 과거 준비하던 자가 기방을 드나들고 장터에서 수상한 짓이나 하고 있으니 아무리 공부가 뜻대로 되지 않아도 선비된 자가 어찌 채통을 저버릴 수 있겠느냐. 이선비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대감의 염려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기방엔 우연히 들른 것일 뿐 결코 부끄러운 뜻으로 드나든 것은 아니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박수령은 이선비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숨어 있었죠. 이수연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죠. 이수연이
대답하기 전에 박노담 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선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지만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선비의 손이 찻잔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대감의 제안을 깊이 생각해 보겠사옵니다. 관하 밖으로 나온 이선비는 담장 그늘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던 입꼬리가 곧 굳어지고 표정은 싸늘히 식어갔죠. 곧 연홍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대감이 무슨 말을 한 겁니까? 내게 벼슬을 미끼로 연홍잔을 위협했소.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도 결국 그 손에서 비롯된 일이었소. 연홍은 숨을 삼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선비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젠 단 하나의 증언이라도 모자란 순간 우리가 죄인이 될 것이오. 확실한 중자가 필요하오. 암행어사 김도경이 이 거울에 도착하면 그에게 그것을 넘겨야 합니다. 그자만이 박노담을 조정해 끌어낼 힘을 가졌으니 연홍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청류원에 오던 손님들 사이에서 들었어요. 대감에게 땅을 빼앗기고 아들을 잃은 농부가 있다고. 최동백이라는 분이에요. 지금은 마을 외곽에서 혼자 사신다던데요. 이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분을 찾아가야겠소. 이번엔 반드시 박노담의 손에서 벗어나야 하니까. 이선비와 기생연홍은 마을 외곽의 초라한 움막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나이 든 농부 최 씨가 홀로 살고 있었죠. 노인의 얼굴에는 세월의 고통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비나리께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찾아오시다니 무슨 일이시기에. 최 어르신 수령대감에 관한 진실을 알고자 왔사옵니다. 들으니 어르신께서 토지를 빼앗기셨다고. 노인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습니다. 최 씨는 수령이 그의 토지를 강탈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또한 수령이 마을의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차지하고 저항하는 가족들을 가혹하게 처벌해온 여러 사례를 증언했죠. 갑자기 밖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군사들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연홍이 창밖을 살폈죠. 이런 관아 군사들이에요. 어서 피해야 해요. 군사들이 운망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최 씨는 놀란 표정으로 이선비에게 다가와 최 씨는 북쪽 우물 아래 모든 증거가 있어. 그 말을 끝으로 최 씨는 군사들에게 저항하다 칼에 찔려 쓰러집니다. 이선비는 충격에 빠져 최 씨에게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죠.
그는 군사에게 맞서다 어깨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연웅은 재빠르게 이선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란 속에서 어둠을 틈타 도망쳤습니다. 이선비의 마음은 최 씨의 죽음과 그가 남긴 마지막 말에 무거웠지요. 이선비는 김만석이 제공한 은신처에서 괴로움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최 씨의 죽음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죠. 연웅은 그의 부상을 정성껏 치료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최어르신은 아직 살아 계셨을 것이오. 내 잘못이오. 이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죠. 나는 무력한 선비일 뿐이오. 이런 싸움을 이길 수 없소. 어쩌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소. 연웅은 잠시 침묵했다가 이수연 곁에 앉았습니다. 저도 가족을 잃었어요. 수령에게요. 그래서 기생이 되어 그의 곁에 접근했죠. 복수를 위해서요. 이선비는 놀란 눈으로 연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죠. 그런 아픔이 있었군요. 나는 몰랐어.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박수령을 이길 수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연웅의 뜻밖의 말에 이선비는 순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연웅도 함께 웃었죠. 연웅, 당신은 정말 놀라운 여인이요. 내일 북쪽 우물을 찾아 최어르신이 말한 증거를 확보해야겠소. 그리고 저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실 건가요? 그렇소. 당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오. 선비님, 아직도 모르시나요? 제가 없으면 당신은 길도 제대로 못 찾을 텐데. 두 사람은 다시 웃음을 터뜨리며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선비와 연웅은 마을 북쪽 끝에 있는 오래된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지요. 최어르신이 말씀하신 우물이 분명 이곳일 터요. 하지만 어디에 증거가 있다는 것인지. 연웅, 우물 안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내려볼게요. 이 선비는 고개를 저으며 연웅의 팔을 잡았습니다. 연웅, 위험할 수 있어. 내가 내려가겠소. 이 선비는 우물 안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물은 말라 있었고 바닥에는 이끼와 돌이 가득했죠. 그는 벽면을 살피다 느슨한 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돌 뒤에는 작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수령이 조정 고위 관리들에게 보낸 물 목록과 토지 강탈 문서가 정교하게 보관되어 있었죠. 이 선비는 상자를 들고 우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연웅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죠. 연웅, 찾았군요. 이제 우리에게 중자가 생겼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은신처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연웅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죠. 연웅,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요.
수령이 밀장인 것 같아요. 이선비, 달립시다. 따돌려야 하오. 연웅, 안 돼요. 함께 있으면 둘 다 잡힐 거예요. 증거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제가 미행자를 따돌릴게요. 당신은 증거를 가지고 먼저 가세요. 이선비는 망설였지만 연웅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죠. 이선비는 증거를 안전한 곳에 숨긴 후 연웅을 찾아 나섰지만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그는 김만석의 집을 찾아갔죠. 김만석, 내 정보망에 따르면 연웅이 수령의 부하들에게 붙잡혀 관하로 끌려갔다고 하오. 이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즉시 연웅을 구하러 가려 했지만 김만석이 그의 팔을 잡았죠. 이는 분명 함정이요. 수령은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길 기대하고 있을 것이오. 이선비는 김만석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연웅을 구하기 위해 관하로 향했습니다. 연웅 반드시 구해내리라. 그러나 안채에 도착한 순간 갑자기 사방에서 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박수령은 미소를 지으며 이수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옆에는 연웅이 군사들에게 붙잡혀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박수령, 네가 올 줄 알았다. 여자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다니. 내 아비처럼 어리석구나. 이선비는 분노에 찬 눈으로 수령을 노려보았습니다. 입에서 피가 흘렀죠. 박수령, 당신은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를 것이오. 연웅, 그럴 리 없지. 자, 그러면 내 놈이 가진 중자가 어디 있는지 어서 순수히 불거라. 박수령, 그럴 수 없어. 연웅, 그럴 것 같았다. 수령은 연웅의 턱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박수령, 이 계집은 내 처소로 데려가라. 반역자는 지하 감옥에 가두어라. 버팅여봐야 어쩌겠느냐. 죽으면 아무 말이 없을 텐데. 이선비와 연웅은 군사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이선비는 지하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보다 연웅의 안위가 더 걱정되었죠. 연웅, 증거가 어디 있는지 말하면 기생을 살려주실 거다. 수령님 명령이다. 이선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했죠. 그때 감옥 구석에서 희미한 빛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작은 창문으로부터 오는 것이었고 창문 너머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선비, 내일 새벽 준비하고 있거라. 내 아비의 친구가 도울 것이다. 이수연은 그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죠. 이선비는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고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감옥벽 구석에 있는 느슨한 돌이 움직이더니 한 노인이 나타났죠. 이선비, 정신이 들었느냐?
시간이 없다. 나를 따라오거라. 이수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총명했지요. 당신은 누구시옵니까? 나는 정한수라 하네. 10년 전에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지. 수령에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이 감옥 지하에 비밀 통로를 파놓았다네. 장노인은 이수연을 비밀 통로로 인도했습니다. 통로는 좁고 축축했지만 자유로 향하는 길이었죠. 이선비는 연홍에 대한 걱정으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연홍이 그녀를 두고 갈 수 없소이다. 지금은 자네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네. 때로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이 나오는 법이지. 하나, 지금은 누구도 수령대감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닐세, 김도경이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다네. 참말이옵니까? 자네가 찾은 증거는 어디에 있나? 김만석 어른에게 맡겼소이다. 좋아. 이 통로를 따라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네. 김도경을 찾아 연홍을 구하고 수령을 처벌받게 하게. 정노인은 마지막으로 이수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통로로 향했습니다. 이선비는 비밀리에 김도경의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옷은 누더기처럼 찢어 있었고 얼굴에는 고문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김도경은 이선비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수연, 이것이 웬 모양새냐? 죄수 옷에 흑투성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김도경, 오랜만이요. 더러운 몰골을 하고 나타난 것을 용서해 주시오. 수령 발노. 그자가 제아비를 죽였습니다. 백성의 땅을 빼앗고 세곡을 빼돌리고 반대한 자들을 죽였지요. 저도 그자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했고 내가 사모하는 여인을 감금하였소. 그러나 증자는 모두 모아두었습니다. 박수령의 수결이 찍힌 문서. 착취당한 백성들의 진술. 그것이 지금 김만석 어른의 손에 있습니다. 제 목숨은 아깝지 않소. 다만 이 진실만큼은 조정까지 반드시 다하여 하오. 김도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문을 굳게 닫고 이수연을 안으로 들였죠. 어떻게 그것을 알았느냐? 그리고 그 꼴로 어떻게 수령의 감옥에서 빠져나왔느냐? 긴 이야기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연홍을 구하는 일이요. 그녀는 수령의 처소에 갇혀 있어. 제발 도와주시오. 김도경은 잠시 이선비를 관찰하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실 내 소식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지. 그게 무슨 소리여? 김도경은 벽장에서 비단 옷 한 벌을 꺼내 이수연에게 던졌습니다. 우선 그 누더기를 벗어라. 암행어사의 조수로 나서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지.
이선비는 옷을 갈아입고 김만석에게 맡겨둔 증거를 가져오겠습니다. 김도경은 문서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죠. 이것으로 충분하다. 내일 아침 내가 공식적으로 암행어사로 출동하여 수령을 체포할 것이다. 하지만 연홍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먼저 그녀를 구출할 것이다. 내 부하들이 이미 관아 주변을 감시하고 있다. 고맙소. 김도령 고맙다는 말은 모든 일이 끝난 후에 해라. 이선비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자 김도경이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는 3년 전 여동생을 잃은 후 수령의 악행을 파헤치기 위해 암행어사가 되었다. 내가 먼저 그의 정체를 밝혀내서 내 체면을 구겨놓았으니 이번에도 내가 이긴 셈이다. 두 사람은 연홍을 구출하고 수령을 처벌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거의 경쟁심은 이제 공동의 목표를 향한 협력으로 변해갔죠. 자, 이제 출발하자. 밤이 깊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 이선비와 도경은 관아의 후원으로 몰래 침입했습니다. 도경의 부하들이 미리 배치되어 있어 경비병들을 조용히 제압할 수 있었죠. 이선비는 연홍이 갇혀있을 수령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연홍, 어디 계시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연은 소리를 따라 작은 창고를 발견했고 그곳에 연홍이 갇혀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이선비를 보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정말 왔군요. 어떻게 이제 절대 놓지 않겠어. 다음날 아침 도경은 공식적으로 출동하여 관아에서 수령을 신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이수연과 연홍은 증인으로 나타났죠. 박노담, 너는 백성의 토지를 강탈하고 세금을 횡령하며 무고한 이들을 살해한 죄로 체포되었다. 예, 이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충직한 시인하로서 침묵하라. 이 문서들이 내 죄를 증명한다. 도경은 이선비가 찾은 증거와 함께 자신이 수집한 추가 증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죠. 박수령은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될 것이었죠. 이자의 모든 재산은 몰수하여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부당하게 빼앗긴 토지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신문이 끝난 후 김도경은 이수연과 연홍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수이, 에이씨, 한양으로 가지 않겠나? 조정에서 함께 일하면 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네. 이선비는 연홍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오.
결정하기 전에 연홍과 상의해야 할 것이 있어. 좋네. 내일까지 답을 기다리겠네. 이선비와 연홍은 손을 맞잡고 관할을 나섰습니다. 이제 그들은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죠. 이선비는 며칠간의 깊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연홍과 함께 마을의 작은 서당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도경은 그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내렸나? 한양에서의 관직은 어떤가? 감사하지만 저는 이곳에 남기로 했소. 억울하게 빼앗긴 백성들의 토지를 되찾주는 일을 돕고 싶소. 김도경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진정한 선비의 길을 선택했구나.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해라. 연홍은 이제 기생신분에서 벗어나 이선비와 함께 서당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도경은 특별 조치로 그녀의 기생문서를 폐기하고 양민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죠. 이곳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비록 화려한 삶은 아니지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너희를 방문하마. 그리고 조정의 소식도 전해주겠다. 도경은 떠나기 전 이수연과 연홍에게 큰 괴짝을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서당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서책과 문구들이 가득했죠. 봄이 오는 날 선비와 연홍은 조용히 혼례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을 만났습니다. 연홍은 눈물을 머금고 묘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깃들어 있었죠. 당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무엇이요? 우리 곧 셋이 될 것 같아요. 이선비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도경이 보낸 편지가 도착했고 그 안에는 조정에서 점차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